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입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는 좀 더 부지런히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21세기 북스의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 합니다. 원제는 햄리스 블랙베리이고 저자는 윌리엄 파머스입니다. 책의 목차는 파트 1, 스마트한 우리는 왜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주한가? 파트 2, 7 철학자 월든 숲에 가다. 파트 3, 속도에서 깊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에서는 주제 그대로 스마트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왜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주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문제 제기. 파트 2에서는 과거로 돌아가 급변하는 시대에 남다른 방식으로 사고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같은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속도가 아닌 깊이를 추구하는 삶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저에 깔려있는 두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통한 네트워크는 좋다. 두 번째, 네트워크는 확장될수록 더 좋다. 저자는 이를 디지털 맥시멀리즘이라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 전제의 목표는 바로 스크린 사용 시간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깥으로의 여행을 좋아합니다. 연결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삶으로 반드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스크린에 투자하는 시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너무 바쁜 나머지 가끔은 바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아슬아슬한 저글링과 종종거림의 밑바닥에 깔린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바쁜지 일단 고민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내가 진정 원했던 삶이 이러한 모습이었나? 처럼 더 심오한 질문까지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왜 사는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유가 없다면 온전한 자아를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데요. 스크린을 통한 네트워크가 촘촘해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정신없이 바빠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느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깊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고와 감정의 깊이, 인간관계의 깊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깊이가 사라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불필요한 요구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외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외부 세계와 촘촘히 연결될수록 외부 세계에 의지하게 되고 결국 외부 세계가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자주 그리고 쉽게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점차 디지털 군중의 반응에 민감해지고 그 반응에 따라 사고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거리.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공간, 바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구두 의사소통으로 인해 사람들은 타인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두 네트워크가 최고 정점에 달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그 거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심리적인 사슬이며 그 사슬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끌려가는 그 느낌이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워서 스크린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문제인데요. 오늘날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거리가 제공하는 이익을 즐기기 위해서는 눈앞에서 스크린을 치워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때 세네카는 내적 거리를 찾았는데요. 그는 한 가지 생각이나 한 사람에게 정신을 집중하고 나머지 세상을 무시함으로써 내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자기 성찰을 위한 가장 위대한 도구인 책을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순간도 군중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않으며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군중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결코 마법은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누구에게나 정기적으로 거리와 공백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쇄술이 개발된 이후에도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쓴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햄릿의 테이블처럼 오래된 도구는 새로운 도구가 이야기하는 정보의 홍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속도가 미덕인 오늘날 종이 수첩의 장점은 바로 디지털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여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속도를 늦추고 생각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오래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외적인 압력뿐 아니라 내적인 압력 또한 이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적 압력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인데요. 프랭클린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충동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프랭클린은 금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서 먼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동에 굴복하는 것보다 저항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며 나쁜 습관을 없애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좋은 성품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는 긍정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규범으로 혼란스러운 삶의 질서를 부여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을 살았던 소로는 분주함을 극복할 방안으로 평화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군중 안에서는 사색할 수 없고 혼자일 수 없으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일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던 시대의 소로는 그 네트워크에서 빠져나왔는데요.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면 떠나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삶이 강요하는 복잡한 층을 벗겨내고 단순화하고 또 단순화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잃었던 깊이를 되찾는 것입니다. 외부 지향적인 삶을 단순함으로써 내적인 삶을 마음껏 확장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맥루아는 분주한 디지털 세상에서도 개개인이 각자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분주함이 자기 삶에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키는지 연구하고
자기만의 창조적인 탈출 방법을 마련하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내적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 혹은 이게 바로 삶이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뇌안의 영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깊이입니다. 인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의 대화, 하나의 생각, 한 가지 일에 지각과 인식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는데요. 깊이 있는 경험은 바로 진화의 결과입니다. 깊이는 우리가 세상에 뿌리낼 수 있게 해주는 삶의 본질이자 정수입니다. 그러므로 깊이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선택의 문제이자 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파2에서 살펴본 7 철학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답과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 주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중과 자아,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깊이는 인간의 의식이 바깥에서 안으로 가져온 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 때 깊이가 가능한 것인데요. 내적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기술에 이끌려 다닐 것인지 의식을 통제함으로써 삶 자체를 통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인데요. 외부의 힘이 내면의 느낌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개개인이 각자의 온도 조절 장치가 되어 자유자재로 온도를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윌리엄 파월스의 속도에서 깊이로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더 많은 네트워크 연결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개개인 스스로 사색하고 내면을 성찰할 기회가 줄었기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초조해진 것은 아닐까요? 이 책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사색할 잠깐의 여유가 삶 안에 꼭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에는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한 한 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혼을 깨우는 코치 이유정 코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